여러분 반갑습니다. 불사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을 다뤄볼 거고요. 진짜 중요한 핵심만 정확하게 짚어드릴 거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삼성 SDI가 솔리드 스택이라는 이름의 전고체 배터리 실물 샘플을 세계 최초로 공개한 겁니다. 무대에 오른 삼성 SDI 임원은 이렇게 선언했어요. 전고체 배터리는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의 궁극적인 게임 체인저가 될 것입니다. 로봇 가동 시간을 기존 배터리보다 2배 이상인 8시간까지 늘릴 수 있고 화재 위험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 분야에서 보유한 특허가 무려 1100건입니다. 국내 기업 중 압도적인 1위예요. 그리고 바로 옆 부스에서는 LG에너지 솔루션도 SK온도 동시에 전고체 배터리 실물을 꺼내 들었습니다. 국내 배터리 3사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전고체 배터리를 동시에 공개한 건 인터배터리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에요. 올해 인터배터리 2026 전시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4개국 667개 기업이 참가했고 올해 핵심 키워드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이렇게 엄청난 뉴스가 터졌는데도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서 아직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전고체 배터리가 정확히 뭔지, 왜 이게 중요한지, 그리고 이 흐름에서 진짜 돈을 버는 기업이 어디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뉴스가 나왔을 때는 이미 늦었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런데 전고체 배터리는 다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오히려 진짜 시작이에요. 삼성 SDI의 전고체 배터리 본격 양산은 2027년입니다. 즉 지금부터 앞으로 남은 일정들, 이를테면 올해 말 BMW 실차 탑재 테스트, 현대차 아틀라스 로봇 탑재, 삼성 SDI 울산 공장 증설 같은 이벤트들이 하나씩 터질 때마다 주가를 움직이는 재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을 처음 매입한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 주가가 1년 만에 600% 넘게 오른 사례가 있었어요. 그때도 처음 뉴스가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시작이었어요. 지금 전고체 배터리가 정확히 그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전고체 배터리를 둘러싼 최신 호재 뉴스들, 이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이 흐름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국내 핵심 종목 7개까지 싹 다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다른 투자자들은 몇 달 뒤에야 알게 될 정보를 지금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대박 투자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본격적인 종목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지금 이게 올해 가장 중요한 투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지금이 전고체 배터리 투자의 황금 타이밍인지 최근 쏟아진 호재 뉴스들을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호재입니다. 지난 3월 11일 삼성 SDI가 인터배터리 2026에서 피지컬 AI용 전고체 배터리 실물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어요. 피지컬 AI라는 말이 낯설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AI 두뇌를 탑재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성 SDI는 이 로봇들에 들어가는 전용 배터리를 자신들이 공급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삼성 SDI 연구소장은 이 자리에서 올해 말까지 제품 개발과 검증을 마치고 2027년부터 양산 체제를 갖출 것이라고 직접 밝혔습니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일정이 확정됐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호재입니다.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 비핵심 사업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편광 필름 사업 등을 매각하면서 확보한 현금이 무려 6조에서 10조 원 규모입니다. 이 돈을 전고체 배터리 양산 설비에 쏟아붓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삼성이 10조 원을 한 곳에 집중 투자한다는 게 얼마나 강력한 신호인지 아시겠죠? 삼성이 본격적으로 베팅한 기술이 실패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 호재입니다. 삼성 SDI와 독일 BMW가 손을 잡았어요. BMW의 차세대 차량에 삼성 SDI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해서 실제 도로 위에서 성능을 검증하는 테스트가 올해 말부터 시작됩니다. 단순한 연구실 실험이 아니라 실제 자동차에 넣어서 달린다는 뜻이에요. BMW라는 세계 최고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가 검증 파트너로 선택됐다는 것 자체가 삼성 SDI 전고체 기술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보여줍니다. 네 번째 호재입니다. 현대차 아틀라스 로봇에 전고체 배터리가 탑재될 예정이에요. 현대차는 올해 3분기, 그러니까 빠르면 오는 7월부터 9월 사이에 자신들이 만드는 아틀라스 휴머노이드 로봇에 전고체 배터리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전고체 배터리는 실험실 안에서만 존재했는데 실제 로봇 제품에 들어가는 순간 투자자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주가가 기대감에서 실적으로 전환되는 바로 그 시점이 올해 하반기라는 겁니다. 5번째 호재입니다.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황화리튬 생산 시설이 올해 대폭 확대됩니다. 황화리튬이 뭔지 모르셔도 괜찮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려면 반드시 필요한 재료인데 국내에서 이걸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손에 꼽힐 정도로 적습니다. 그 핵심 기업의 생산 능력이 올해 기존 대비 약 4배 가까이 늘어나요. 공급이 늘어난다는 건 양산 준비가 그만큼 빨라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6번째 호재입니다. 로봇용 배터리 시장 전망치가 충격적이에요. 삼성 SDI가 직접 발표한 수치를 보면 지난해 전 세계 서비스 로봇 수요는 약 50만 대였습니다. 그런데 2030년이 되면 이게 204만 대로 4배 이상 폭증할 것으로 예상돼요. 그중 절반인 100만 대가 사람처럼 걷고 움직이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로봇들 각각의 전고체 배터리가 들어간다면 배터리 한 개당 단가가 기존 전기차 배터리보다 5배에서 8배예요. 로봇 한 대에 들어가는 배터리 가치가 그만큼 크다는 뜻입니다. 유안타증권 분석에 따르면 2040년 기준 휴머노이드용 배터리의 68%는 전고체 배터리가 차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삼성 SDI의 세계 최초 실물 공개, BMW 실차 탑재 테스트 시작, 현대차 로봇 탑재 일정 확정, 핵심 원료 공급망 확충, 그리고 2030년 로봇 시장 4배 성장, 이 모든 호재가 단 몇 달 사이에 동시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타이밍은 자주 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 뉴스들의 최대 수혜를 받을 기업들이 아직 시장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이 전고체 배터리 투자의 황금 타이밍일까요? 뉴스가 좋다는 건 알겠는데 타이밍이 맞는지 확신이 안 서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3가지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고 바로 종목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중국이 절대 이길 수 없는 유일한 배터리 기술이 전고체예요. 요즘 배터리 업계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가 중국입니다. 중국은 LFP 배터리라는 저렴한 배터리를 앞세워 전 세계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어요. 실제로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의 점유율은 이미 60%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전고체 배터리만큼은 얘기가 달라요. 전고체 배터리는 만드는 공정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단순히 돈을 많이 쏟아붓는다고 해서 완성되는 기술이 아닙니다. 삼성 SDI는 이 기술을 20년 넘게 연구해왔고 관련 특허 1100건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요. 즉, 전고체 배터리는 K배터리가 중국에 빼앗긴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카드입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필요한 수요가 동시에 폭발하고 있어요. 전기차 시장은 요즘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고체 배터리가 필요한 다른 시장들이 동시에 폭발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로봇입니다. 공장에서 사람 대신 일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어요. 테슬라는 2026년부터 옵티머스 로봇 대량 생산을 준비 중이고 현대차는 이미 공장에 로봇을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가 AI 데이터 센터예요. 챗GPT 같은 AI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전력 수요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 전력을 안정적으로 저장하고 공급하는 ESS 시장도 함께 커지고 있는데 여기서도 고성능 배터리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정부가 직접 지원해 나섰어요. 우리나라 정부는 전고체 배터리를 국가 차세대 전략 기술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2025년부터 2028년까지 국비와 민간 자금을 합쳐 약 360억 원 규모의 연구 개발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삼성그룹도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국내 투자 계획에 전고체 배터리 생산 거점을 경남, 울산에 구축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삼성과 정부가 동시에 움직이는 섹터는 역사적으로 반드시 주가가 따라왔어요. 그렇다면 왜 주식시장은 아직 이 흐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삼성 SDI 같은 대장주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어서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지만 삼성 SDI와 직접 연결된 중소형 부품 소재 기업들은 아직 시장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과거 반도체 HBM 열풍 때도 SK하이닉스보다 장비 납품 중소기업들의 주가 상승률이 훨씬 컸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도 지금 그 구간에 와 있어요. 자,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 우리가 왜 주목해야 하는지 아시겠죠? 이제 바로 종목 오픈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이수화학입니다. 이수화학, 이름만 들으면 그냥 평범한 화학회사처럼 느껴지시죠? 그런데 이 회사가 가진 기술 하나가 전고체 배터리 시대에 엄청난 가치를 갖습니다. 바로 황화수소 관리 기술이에요. 황화수소가 뭔지 모르셔도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황화리튬을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독성 가스를 안전하게 다룰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이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이수화학이 사실상 유일해요. 조금 더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김치찌개를 만들려면 김치가 반드시 필요하죠. 아무리 좋은 냄비와 불이 있어도 김치가 없으면 김치찌개를 못 만듭니다. 전고체 배터리도 마찬가지예요. 삼성 SDI가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황화리튬이라는 핵심 원료가 없으면 전고체 배터리를 못 만들어요. 그 황화리튬을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기술을 이수화학이 쥐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수화학과 삼성 SDI의 연결고리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수화학은 2023년 자신들의 정밀화학 사업부를 독립시켜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라는 자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황화리튬을 직접 생산해서 삼성 SDI에 공급하는 구조입니다. 이수화학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모회사이기 때문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잘 되면 이수화학도 직접적인 수혜를 받아요. 실제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삼성 SDI의 전고체 배터리 양산 일정에 맞춰 황화리튬 생산 능력을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간 40톤 생산 능력을 올해 안에 150톤으로 늘릴 계획이에요. 단순 계산으로 약 4배 증가입니다. 그리고 2029년까지 대규모 상업화 플랜트 구축을 목표로 울산 온산 공장의 투자를 이미 시작했어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공장을 짓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삼성 SDI와 이미 수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예요. 수요처 없이 먼저 공장을 짓는 기업은 없습니다. 더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수화학이 보유한 황화수소 기술은 단순히 특허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황화수소는 극도로 위험한 독성 가스예요. 아주 소량만 노출돼도 인체에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이 가스를 안전하게 다루려면 수십 년간 쌓인 노하우와 특수 설비가 필수예요. 이 진입장벽 때문에 새로운 기업들이 쉽게 뛰어들 수 없습니다. 이수화학의 독점적 지위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수화학의 사업 구조도 투자 매력을 높여줍니다. 이수화학은 전고체 배터리 원료 사업 외에도 기존 석유화학 사업에서 안정적인 매출을 내고 있어요. 즉 전고체 배터리 테마가 주가를 끌어올리는 촉매가 되면서도 기존 사업이 탄탄한 기반을 받쳐주는 구조입니다. 주가가 급등했다가 갑자기 폭락하는 이른바 순수 테마주와는 성격이 달라요. 투자 포인트를 정리하면요. 첫째, 황화리튬 핵심 원료를 독점 공급하는 유일한 기업이에요. 둘째,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생산 능력 내발 확대 중입니다. 셋째, 울산 온산 공장 증설로 양산 준비 가시화됐어요. 넷째, 황화수소 기술 진입 장벽이 높아서 독점 지위 유지 가능합니다. 다섯째, 기존 석유화학 사업으로 안정적 매출 기반 확보했어요.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 불사계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은 전고체 배터리 대장주가 될 수 있는 특별한 추천주를 공개하고 나머지 6개 종목을 오픈하겠습니다. 오늘의 특별한 추천주는 바로 이 종목입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차트에서 보이는 것처럼 수급 패턴을 봤을 때 그동안 바닥에서 외국인 또는 기관의 매집 이후 이제 막 큰 상승 흐름이 시작된 걸로 분석되는 전고체 배터리 섹터 종목 중 하나인데요. 이 종목은 뉴스에도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에도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기업입니다. 따라서 종목을 확인하신 분들은 반드시 비밀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데에 있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구독자인지 확인할 수 있게 지금 바로 댓글로 구독이라고만 남겨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고정 댓글에 링크 들어오셔서 설문 참여해 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 후에 모든 불사계 구독자분들에게 이번 영상에서 공개하지 않은 장마감 전총과 베팅 전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저점에서 매수하실 수 있게 종목명과 구체적인 매매 타이밍 그리고 목표 수익률까지 모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설문은 댓글 가장 위에 고정되어 있을 겁니다. 20초면 끝나는 설문이고요. 링크 클릭하셔서 간단한 질문 몇 개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로그인도 필요 없어서 편하게 참여하시면 되니 이번 영상에서만 알려드릴 전고체 배터리 대장주를 확인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참여하신 분들도 얼마든지 또 참여하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이제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미코입니다. 미코라는 이름이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어떤 기업인지 알고 나면 왜 전고체 배터리 시대에 주목받는지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미코는 한마디로 세라믹 소재 전문 기업입니다. 세라믹이라고 하면 도자기 그릇 같은 걸 떠올리실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세라믹은 아주 정밀하고 고기능성인 첨단 산업용 소재예요.
내열성이 강하고 고온에서도 형태가 변하지 않으며 특정 전기적 특성을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어서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필수적으로 쓰입니다. 미코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먼저 볼게요. 미코는 2025년 3분기 기준 매출이 전년 대비 75% 이상 급증했어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크게 늘었습니다. 왜 갑자기 실적이 이렇게 좋아졌을까요? 바로 HBM 때문입니다. HBM이 뭔지 잘 모르셔도 괜찮아요. 쉽게 말하면 챗GPT, 엔비디아, AI 칩에 들어가는 고성능 메모리예요. 이 HBM을 만드는 공정에는 세라믹 히터라는 부품이 반드시 들어가는데 미코가 이 세라믹 히터의 상부와 하부를 모두 납품하는 데 성공했어요. 기존에는 이 부품을 일본이나 미국 기업에서 수입했는데 미코가 완전한 국산화에 성공한 겁니다. AI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면서 미코의 실적도 함께 폭발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예요. 미코는 현재 전고체 배터리용 전해질을 신사업으로 직접 추진하고 있어요.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은 고체 전해질인데 이 고체 전해질을 만드는데 바로 세라믹 기술이 핵심적으로 활용됩니다. 미코가 수십 년간 쌓아온 세라믹 소재 기술이 전고체 배터리 전해질 제조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미코는 현재 전고체 배터리용 전해질, 반결기판, 태양광 관련 부품 등으로 매출 다각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어요. 기존 반도체 세라믹 사업이 탄탄하게 돈을 벌어주는 동안 전고체 배터리라는 새로운 성장 엔진을 준비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삼성과의 연결고리도 눈여겨보셔야 해요. 미코는 반도체 세라믹 부품을 삼성 관련 공정에 오랫동안 공급해온 기업입니다. 삼성전자의 HBM 패키징 공정에 들어가는 세라믹 부품을 납품하고 있고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 양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세라믹 기반의 고체 전해질 소재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삼성그룹 전체의 첨단 소재 수요를 한 회사가 동시에 노리고 있다는 점이 미코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입니다. 미코의 사업 구조도 투자 관점에서 매우 매력적이에요. 다른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은 아직 실적이 나오지 않거나 미래 기대감만으로 평가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미코는 달라요. HBM 반도체 세라믹 부품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실적이 나오고 있어요. 즉 당장 돈을 벌면서 동시에 전고체 배터리라는 미래 성장 동력까지 준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투자 포인트를 정리하면요. 첫째, 세라믹 소재 기술로 전고체 전해질 개발 중이에요. 둘째, HBM 세라믹 히터 국산화로 실적 급증 중입니다. 3분기 매출 75% 증가했어요. 셋째, 삼성전자, HBM, 삼성 SDI, 전고체 동시 공략 가능해요. 넷째, 현재 실적 기반 플러스 미래 성장 동력 이중 구조 갖췄습니다. 다섯째, 세라믹 기술 진입 장벽 높아서 경쟁 우위 확보했어요. 세 번째 종목은 LTC입니다. LTC도 이름만 들으면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어디에 제품을 납품하는지 알고 나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LTC의 주력 제품은 스트리퍼라는 공정 소재예요. 스트리퍼라는 단어가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 쉽게 설명하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를 만들 때 불필요한 막을 깨끗하게 제거해주는 세정 화학 소재입니다. 마치 매니큐어를 지울 때 리무버를 쓰는 것처럼 반도체 공정에서 정밀하게 불필요한 층을 벗겨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품의 주요 납품처가 바로 삼성 SDI와 LG화학입니다. LTC는 이미 삼성 SDI와 오랜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LTC가 전고체 배터리 테마주로 주목받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바로 이 스트리퍼 공정 소재 기술이 전고체 배터리 제조 공정에도 그대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 때는 기존 배터리와 다른 정밀한 공정이 필요해요. 특히 정흙과 전해질 사이의 계면, 즉 경계면을 얼마나 깨끗하고 균일하게 처리하느냐가 배터리 성능을 좌우합니다. 이 경계면 처리 과정에 정밀한 공정 소재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요. LTC가 수십 년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정에서 쌓아온 정밀 세정 소재 기술이 바로 이 분야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삼성 SDI와의 연결고리도 중요하게 봐야 해요. LTC는 이미 삼성 SDI와 LG화학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즉, 삼성 SDI 공급망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기업이라는 뜻이에요.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 양산을 위해 새로운 공정 소재를 발주할 때 이미 검증된 납품 이력이 있는 LTC가 후보에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음 보는 기업보다 이미 함께 일하여 온 기업을 우선 선택하는 건 기업 거래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흐름이니까요. LTC의 또 다른 강점은 밸류에이션이에요. 밸류에이션이란 쉽게 말해 주가가 이 회사의 실제 가치에 비해 싸냐 비싸냐를 따지는 겁니다. LTC는 전고체 배터리 테마주로 분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아직 충분히 오르지 않은 구간이에요.
이수화학이나 미코에 비해 시장의 주목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입니다. 주식 투자에서 좋은 재료를 가진 종목이 아직 주목받지 못하고 있을 때가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이라는 건 다들 아시죠? 지금 LTC가 정확히 그 구간에 있어요. LTC가 주목받는 데 있어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시장이 커질수록 공정 소재 수요도 함께 커진다는 점이에요. 배터리 셀 기업인 삼성 SDI가 양산을 늘리면 그 공정에 들어가는 소재 기업들의 주문도 자동으로 늘어나요. 이게 바로 공급망 투자의 핵심 논리입니다. 삼성 SDI 한 곳의 성장이 여러 납품사들의 동반 성장으로 이어지는 구조예요. 투자 포인트를 정리하면요. 첫째, 스트리퍼 공정 소재 기술로 전고체 공정 진출 가능해요. 둘째, 삼성 SDI, LG화학 주요 고객사로 검증된 납품 이력 보유했습니다. 셋째, 전고체 배터리 테마주 중 상대적 저평가 구간이에요. 넷째, 공정 소재는 배터리 양산량에 비례해서 수요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다섯째, 중소형주라서 테마 붙으면 탄력 좋아요. 자, 여기까지 전고체 배터리 소재주 세 종목 말씀드렸어요. 이수화학은 황화리튬 원료, 미코는 세라믹 전해질, LTC는 공정 소재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장비주와 부품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 어떤 기업들과 손을 잡고 있는지 그 공급망 구조를 이해하셔야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들이 왜 중요한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아주 쉬운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을 만든다고 해서 삼성전자 직원들이 유리도 만들고 반도체도 만들고 카메라 렌즈도 직접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각각 전문 부품 기업들이 납품을 합니다. 전고체 배터리도 똑같아요. 삼성 SDI가 완성된 배터리 셀을 만들긴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원료와 소재, 그리고 만드는 데 필요한 특수 장비는 외부 협력사들이 공급합니다. 그리고 이 협력사들 중에 상장된 기업들이 있어요.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를 한 개 팔 때마다 이 협력사들도 함께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 때 어떤 장비와 부품이 필요할까요?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영역은 초고압 압착 장비입니다. WIP와 롤프레스가 여기에 해당해요. 전고체 배터리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장비예요. 업계에서는 전고체 양산이 본격화되면 WIP 장비만으로 수천억 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역은 조립 공정 장비예요. 전극을 쌓는 스태킹 장비, 전극 탭을 용접하는 탭웰딩 장비, 셀을 밀봉하는 패키징 장비가 포함됩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기존과 조립 방식이 달라져요. 액체 전해질을 주입하는 공정이 사라지는 대신 고압 압착 공정이 추가되면서 스태킹과 탭웰딩 사이에 장비 구성이 완전히 바뀝니다. 기존 장비를 그대로 쓸 수 없다는 뜻이에요. 새로운 장비를 모두 새로 사야 합니다. 세 번째 영역은 안전 부품입니다. 배터리가 과충전되거나 외부 충격을 받았을 때 폭발을 방지하는 핵심 부품이에요. 각형 배터리에는 캡어셈블리가 원통형 배터리에는 NCID라는 전류 차단 장치가 들어갑니다. 배터리 형태가 바뀌든 화학 성분이 바뀌든 안전 부품은 반드시 들어가야 해요. 전고체든 기존이든 상관없이 수요가 보장되는 영역입니다. 네 번째 영역은 건식 전극 장비예요. 전고체 배터리의 고체 전해질은 수분에 매우 취약합니다. 기존처럼 용매를 사용하는 습식 공정으로는 만들 수 없어요. 건조한 환경에서 전극을 제조하는 건식 공정이 필수입니다. 건식 코터와 다단 롤프레싱 같은 새로운 장비가 필요해요. 이 네 가지 영역에서 삼성 SDI에 직접 장비와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은 국내에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이 바로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종목들이에요. 삼성 SDI가 11조 원을 투자하면 그 돈이 가장 먼저 흘러가는 곳, 그것이 바로 장비사와 부품사입니다. 네 번째 종목은 신흥 SEC입니다. 이 기업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삼성 SDI, 배터리의 안전을 책임지는 독점 부품 공급사예요. 신흥 SEC가 만드는 것은 배터리 폭발을 막는 안전 부품입니다. 크게 두 가지 제품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각형 배터리용 캡어셈블리예요. 배터리 셀을 밀봉하고 내부에서 과전류가 발생하면 멤브레인과 안전 밸브가 작동해서 폭발을 방지합니다. 이 제품이 전체 매출의 68%를 차지해요. 두 번째는 원통형 배터리용 NCID입니다. 원통형 배터리 뚜껑에 부착되어 외부 충격으로부터 폭발 위험을 차단하는 전류 차단 장치예요. 매출의 21%를 차지합니다. 이 기업이 특별한 이유는 삼성 SDI와의 관계입니다. 신흥 SEC의 주요 고객사는 삼성 SDI와 삼성전기,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이에요. 그 중에서도 삼성 SDI가 가장 큰 매출처입니다.
2024년 기준 신흥 SEC 매출의 약 55%가 삼성 SDI에서 나와요. 사실상 삼성 SDI 전용 부품사라고 봐도 무방한 수준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나와도 안전 부품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점이에요. 전고체 배터리는 액체 전해질이 고체로 바뀌어서 화재 위험이 줄어들긴 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제로는 아니에요. 여전히 리튬이온이 움직이면서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과충전이나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안전장치는 필수입니다. 오히려 전고체 배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전기차에 들어가면서 더 큰 용량과 더 높은 에너지 밀도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안전 부품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신흥 SEC는 이미 전고체 배터리용 안전 부품 개발을 마쳤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어요. 2024년 하반기부터 삼성 SDI와 함께 전고체 배터리에 들어가는 캡 어셈블리와 NCID 신제품 검증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미 납품 준비를 끝내고 있다는 거예요. 삼성 SDI가 2027년 전고체 배터리 양산을 시작하면 신흥 SEC는 양산 첫날부터 부품을 납품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른 부품사들은 지금 막 기술 개발을 시작하거나 검증 단계에 들어가는 수준인데 신흥 SEC는 이미 출발선을 넘어섰어요.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안전 부품은 한번 납품사로 선정되면 바꾸기가 매우 어려워요. 배터리 제조사 입장에서는 안전 부품에 문제가 생기면 대규모 리콜이나 화재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검증된 납품사를 절대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신흥 SEC가 이미 삼성 SDI의 오랜 파트너라는 점이 엄청난 진입장벽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회사의 실적도 주목할 만합니다. 2024년 3분기 기준 영업이익률이 12.8%예요. 이 정도 수익성이면 부품 회사로서는 매우 우수한 수준입니다. 전고체 배터리 양산이 본격화되면 실적이 지금보다 몇 배 이상 커질 가능성이 높아요. 투자 포인트를 정리하면요. 첫째, 삼성 SDI 매출 비중 55%로 전고체 직접 수혜예요. 둘째, 전고체 배터리용 안전 부품 개발 완료하고 검증 중입니다. 셋째, 안전 부품은 전고체든 기존이든 필수여서 수요 보장돼요. 넷째, 한번 선정되면 납품사 교체 어려워서 독점 지위 유지됩니다. 다섯째, 영업이익률 12.8%로 수익성 우수해요. 다섯 번째 종목은 하나기술입니다. 하나기술은 배터리 조립 공정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배터리를 만드는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전극을 만드는 단계, 두 번째는 전극을 쌓아서 셀로 조립하는 단계, 세 번째는 완성된 셀을 검사하고 포장하는 단계예요. 하나기술은 이 중에서 두 번째 조립 공정에 들어가는 핵심 장비를 공급합니다. 하나기술의 주력 제품은 스태킹 장비와 탭웨딩 장비예요. 스태킹 장비는 양극, 음극 분리막을 정밀하게 쌓아 올리는 장비고, 탭웨딩 장비는 정극에서 나온 탭을 레이저로 용접해서 전류가 흐르도록 연결하는 장비입니다. 이 두 장비가 없으면 배터리 셀 자체를 만들 수 없어요.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하나기술이 전고체 배터리 테마주로 주목받는 이유는 명확해요. 전고체 배터리는 액체 전해질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조립 방식이 기존과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존에는 전극을 쌓은 다음 액체 전해질을 주입했어요. 그런데 전고체는 고체 전해질 시트를 양극과 음극 사이에 끼워 넣고 그걸 초고압으로 압착해서 붙여야 해요. 즉 기존 라인에서 쓰던 장비를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새로운 장비를 처음부터 다시 구축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 라인을 새로 만들 때마다 스태킹과 탭웨딩 장비 주문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하나기술은 이미 삼성 SDI에 검증된 장비 납품사예요. 하나기술이 만드는 고속, 스태킹 장비는 삼성 SDI뿐만 아니라 LG에너지 솔루션, SK온에도 납품되고 있습니다. 국내 배터리 3사 모두가 하나기술 장비를 쓰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냐면 배터리 제조사들은 장비 선정을 엄청나게 까다롭게 합니다. 왜냐하면 조립 공정 장비에 문제가 생기면 생산 라인 전체가 멈춰버리거든요. 하루 생산이 멈추면 수십억 원의 손실이 나는 구조예요. 그래서 배터리 회사들은 검증되지 않은 신규 장비사보다는 이미 오랜 기간 함께 일해온 장비사를 압도적으로 선호합니다. 하나기술은 이미 수년간 삼성 SDI, 울산 공장, 천안 공장, 헝가리 고에드 공장에 장비를 납품해왔어요. 전고체 배터리 라인이 새로 구축될 때 하나기술이 우선 납품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나기술의 실적도 눈여겨봐야 해요. 2024년 3분기 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87% 급증했어요. 거의 5배예요. 매출도 크게 늘었습니다.
왜 이렇게 실적이 좋아졌냐면 HBM과 전기차 배터리 캐파 증설 주문이 동시에 몰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전고체 배터리 양산이 시작되면 추가 설비 투자 주문이 또 들어옵니다. 2027년부터 전고체 배터리 양산이 시작되고 2030년까지 대규모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하나기술의 수주 장호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투자 포인트를 정리하면요. 첫째, 스태킹 탭웨딩 장비로 전고체 조립 공정 필수 장비 공급해요. 둘째, 삼성 SDI, LG, SK 배터리 3사 모두 검증된 납품사예요. 셋째, 전고체는 기존 장비 못 써서 신규 라인마다 장비 주문 발생합니다. 넷째, 2024년 3분기 영업이익 487% 급증했어요. 다섯째, 장비사는 한 번 선정되면 교체 어려워서 독점 지위 유지돼요. 여섯 번째 종목은 엠플러스입니다. 엠플러스는 전극을 압착하는 롤프레스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롤프레스가 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배터리 정극은 얇은 금속박에 활물질을 발라서 만듭니다. 그런데 이 활물질이 제대로 붙어 있지 않으면 배터리가 충전될 때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엄청난 압력을 가해서 활물질을 금속박에 단단히 눌러 붙여야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장비가 바로 롤프레스예요. 기존 배터리에서도 롤프레스는 필수 장비였습니다. 그런데 전고체 배터리에서는 롤프레스의 중요성이 훨씬 더 커져요. 왜냐하면 전고체는 고체 전해질과 전극 사이의 접촉 저항을 최소화하는 게 성능을 좌우하거든요. 고체와 고체가 만나는 경계면을 얼마나 밀착시키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는 기존보다 훨씬 높은 압력으로 압착해야 해요. 기존에는 일반 롤프레스로 충분했지만 전고체에서는 초고압 롤프레스가 필요합니다. 엠플러스가 바로 이 초고압 롤프레스 기술을 보유한 국내 대표 기업이에요. 엠플러스의 기술력은 이미 시장에서 검증됐어요. 삼성 SDI뿐만 아니라 LG에너지 솔루션에도 롤프레스 장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엠플러스는 단순히 롤프레스만 만드는 게 아니라 코팅 장비와 슬리팅 장비도 함께 만들어요. 배터리 정극 제조 공정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 장비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정극 제조 공정은 코팅, 건조, 롤프레싱, 슬리팅 순서로 이루어져요. 엠플러스는 이 네 가지 장비를 모두 공급할 수 있어요. 배터리 제조사 입장에서는 한 회사에서 전극 라인 전체를 공급받으면 장비 간 호환성 문제나 AS 이슈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엠플러스처럼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는 장비사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엠플러스가 최근 가장 주목받는 이유는 중국 시장 진출 성공 때문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 배터리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시장이에요. 그런데 중국 배터리 기업들은 대부분 자국산 장비를 쓰거나 일본 장비를 선호합니다. 한국 장비사가 중국에 진출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엠플러스는 중국 최대 배터리 기업인 CATL과 BYD에 롤프레스 장비를 공급하는 데 성공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의미냐면 엠플러스의 기술력이 중국 내에서도 인정받았다는 증거입니다. CATL이 세계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거든요. 엠플러스의 재무 구조도 탄탄해요. 2024년 기준 부채 비율이 약 30%대로 매우 낮습니다. 현금 보유액도 충분해요. 즉 신규 설비 투자나 연구 개발에 돈을 쏟아부을 여력이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전고체 배터리 장비 수요가 폭발할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재무적 기반이 갖춰져 있어요. 투자 포인트를 정리하면요. 첫째, 초고압 롤프레스 기술로 전고체 핵심 장비 공급 가능해요. 둘째, 삼성 SDI, LG에너지 솔루션 검증된 납품사입니다. 셋째, 코팅부터 슬리팅까지 전극 라인 원스톱 공급 가능해요. 넷째, 중국 CATL BYD 진출 성공으로 글로벌 경쟁력 입증했습니다. 다섯째, 부채 비율 30%대로 재무 구조 탄탄해요. 일곱 번째 마지막 종목은 첨보입니다. 첨보는 배터리 제조 공정에 들어가는 정밀 부품과 소재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구체적으로는 배터리 정극에 쓰이는 알루미늄 박과 동박, 그리고 배터리 외장재인 파우치 필름을 생산합니다. 먼저 알루미늄 박과 동박부터 설명할게요. 배터리 정극은 양극에는 알루미늄 박, 음극에는 동박이라는 얇은 금속 시트를 쓰는데요. 여기에 활물질을 발라서 전극을 만듭니다. 이 금속박이 얼마나 얇고 균일한지가 배터리 성능을 좌우해요. 전고체 배터리에서도 이 구조는 동일합니다. 다만 전고체는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면서 더 얇고 더 정밀한 금속박이 필요해요. 첨보는 이미 초박막 알루미늄박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전고체 배터리용 차세대 금속박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첨보의 두 번째 핵심 제품은 파우치 필름이에요. 파우치 필름이 뭔지 쉽게 말씀드리면 배터리 셀을 감싸는 포장재입니다. 배터리는 크게 원통형, 각형 파우치형으로 나뉘는데요.
파우치형 배터리는 가볍고 공간 활용도가 높아서 전기차와 로봇에 많이 쓰여요. 파우치 필름은 알루미늄층과 플라스틱층을 여러 겹으로 쌓아서 만드는데 이게 기술적으로 매우 까다롭습니다. 배터리 내부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막아야 하고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면서도 동시에 얇고 가벼워야 하거든요. 그런데 첨보가 파우치 필름 시장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파우치 필름 시장은 일본 쇼와덴코와 한국 TCK가 전 세계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첨보가 국산 파우치 필름 개발에 성공하면서 대체 공급망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첨보는 현재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에 파우치 필름 샘플을 공급하고 있고 검증 절차를 진행 중이에요. 검증이 끝나면 본격 양산 납품이 시작됩니다. 파우치 필름은 배터리 한 개당 하나씩 들어가는 필수 소재예요.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수록 첨보의 매출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첨보의 또 다른 강점은 수직 계열화예요. 첨보는 알루미늄 압연부터 방막 가공까지 전 공정을 자체 생산할 수 있어요. 원재료를 외부에서 사다 쓰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직접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원가 경쟁력이 압도적으로 높아지거든요. 요즘 배터리 업계에서는 원가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어요.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저가 공세를 펼치면서 부품 소재사들에게도 원가 절감 압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첨보처럼 수직 계열화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이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요. 첨보의 실적도 개선되고 있어요. 2024년 3분기 기준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알루미늄박 매출 증가와 파우치 필름 검증 진행이 실적 개선의 주요 요인이에요. 2027년 전고체 배터리 양산이 시작되면 파우치 필름 매출이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 포인트를 정리하면요. 첫째, 알루미늄박 동박으로 전고체 전극 소재 공급 가능해요. 둘째, 파우치 필름 국산화로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검증 중입니다. 셋째, 수직 계열화로 원가 경쟁력 확보했어요. 넷째, 파우치형 전고체 배터리 수요 증가하면 직접 수혜받습니다. 다섯째, 2024년 3분기 영업이익 흑자 전환 성공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전고체 배터리 관련 핵심 종목 7개 전부 말씀드렸어요. 이수화학, 미코, LTC, 신흥 SEC, 하나기술, 엠플러스, 첨보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을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종목만 알려드리고 끝내는 게 아니라 언제 어떻게 매수해야 하는지까지 명확하게 알려드려야 진짜 도움이 되잖아요. 첫 번째 투자 전략입니다. 분할 매수 전략을 쓰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7개 종목이 전부 동시에 오르지는 않습니다. 어떤 종목은 먼저 오르고 어떤 종목은 나중에 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몰빵하지 마시고 자금을 3등분해서 나눠 매수하는 게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 가능 자금이 3천만 원이라면 첫 번째 1천만 원은 이번 주 안에 매수하고 두 번째 1천만 원은 일주일 뒤 조정 구간에서 추가 매수하고 세 번째 1천만 원은 호재 뉴스가 나올 때 추격 매수하는 식으로 나눠서 들어가세요. 이렇게 하면 고점에서 물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두 번째 투자 전략입니다. 양산 일정 뉴스를 주목하세요.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촉매는 양산 관련 뉴스입니다. 삼성 SDI가 올해 말 BMW 실차 탑재 테스트를 시작한다는 뉴스 나오면 주가가 움직여요. 현대차, 아틀라스 로봇에 전고체 배터리 탑재 시작한다는 뉴스 나오면 또 움직입니다. 2027년 상반기 삼성 SDI, 울산 공장 전고체 라인 가동 시작 뉴스 나오면 또 큰 파동이 올 거예요. 그리고 2027년 하반기 실제 양산 물량 출하 시작되면 관련주들이 본격적으로 상승할 겁니다. 이 일정들을 달력에 미리 체크해 두시고 뉴스가 나오기 전에 포지션을 잡으세요. 세 번째 투자 전략입니다.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하세요. 오늘 말씀드린 7개 종목 중에 어느 하나가 대장주가 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이수화학이 원료 대장주가 될 수도 있고 하나기술이 장비 대장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종목에 올인하는 것보다 3개에서 4개 정도 분산해서 투자하는 게 안전합니다. 제 추천 조합은 이렇습니다. 소재주 중 하나, 장비주 중 하나, 부품주 중 하나, 이렇게 3개를 골라서 3등분 투자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이수화학, 하나기술, 신흥 SEC 이 3개를 선택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느 섹터가 먼저 터지든 수혜를 받을 수 있어요. 네 번째 투자 전략입니다. 시가총액 작은 종목을 주목하세요. 같은 호재가 터져도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의 주가 탄력이 훨씬 큽니다.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종목 중에서 미코, LTC, 첨보는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작아요. 즉, 주가가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시가총액이 작을수록 변동성도 크다는 점이에요. 빠르게 오를 수도 있지만 빠르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에 투자하실 때는 반드시 손절 라인을 미리 정해 두셔야 해요. 매수가 대비 마이너스 10% 정도를 손절선으로 잡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투자 전략입니다. 과거 사례를 참고하세요. HBM 테마가 터졌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SK하이닉스가 HBM 양산을 시작하면서 관련 장비주와 소재주들이 폭발적으로 올랐어요. 한미 반도체는 1년 만에 300% 넘게 올랐고 PSK는 200% 넘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들이 처음부터 쭉 오른 게 아니었어요. 중간에 조정도 여러 번 왔고 횡보 구간도 길었습니다. 하지만 양산이 본격화되면서 결국 큰 상승을 만들어냈어요. 전고체 배터리도 똑같은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당장 안 오른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2027년까지 길게 보고 투자하세요. 여섯 번째 투자 전략입니다. 기술적 지표를 함께 보세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어도 차트상 고점에서 매수하면 단기 손실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종목들의 차트를 확인하시고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을 이루고 있는지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하고 있는지 체크하세요. 특히 5일 이동평균선이 20일, 60일, 200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서는 골든 크로스 구간을 노리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일봉 차트에서 장대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평소보다 3배 이상 터지는 날은 매수 타이밍일 가능성이 높아요. 일곱 번째 마지막 투자 전략입니다. 욕심 부리지 마세요. 목표 수익률을 미리 정하시고 그 수익률에 도달하면 일부는 반드시 익절하세요. 예를 들어 플러스 30% 오르면 절반 익절하고 나머지는 계속 보유하는 식으로 수익을 점진적으로 실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식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건 욕심이에요. 플러스 50% 올랐는데 100%를 기다리다가 다시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수익이 났을 때 일부라도 챙기는 습관을 꼭 들이세요. 정리하겠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시장은 2030년까지 연평균 5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삼성 SDI의 2027년 양산 시작은 이미 확정된 일정이에요. 지금이 바로 관련주에 투자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제대로 이해하셨으면 여러분들은 상위 1%예요. 전고체 배터리가 정확히 뭔지 아시는 분 몇이나 될까요? 주변에 한번 물어보세요. 삼성 SDI가 왜 11조 원을 투자하는지 아시나요? 황화리튬 원료가 왜 중요한지 이수화학이 독점 공급한다는 사실 아시나요? 초고압 롤프레스 장비가 뭔지, 앰플러스가 왜 주목받는지 아시나요? 캡어셈블리 안전부품이 왜 필수인지, 신흥 SEC가 왜 독점 지위를 갖는지 아시나요?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도 제 영상 시청하지 않았다면 99% 모르실 겁니다. 결론은 지금이 투자 골든타임입니다. 다만 성급한 추격 매수는 금물이에요. 조정 구간 기다리는 인내심이 수익을 만들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언제나 우리 불사의 구독자분들의 성공 투자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